어떻습니까? 우리 좀 칙칙한가요? 남자 둘이 나오는 유태현 선생님. 네. 안 보고 있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거죠? 오늘은 무통주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무통주사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 좀 무통주사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까는데 이제 무통주사라는 게 이제 사실은 좀 자극적인 한국어입니다. 통증을 아예 없애는 주사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 약간의 그런 광고성 한국어가 지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통증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 통증 조절을 잘 해주는 주사라는 거고,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저희 병원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안 까는 무통주사도 처방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마약성이 빠진 그런 믹스처 약들은 제품으로 지금 나오기도 막 시작했죠. 오늘 이제 무통주사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무통주사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한 쌤이 이거를 들고 오셨나 본데요. 이게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통증 조절을 위한 도움과 부작용 때문에 얻는 손해와 이게 얼마나 이제 서로 어떤 게 더 이득일지 따져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부작용이 있죠, 당연히. 알아요? 뭐 있는지? 전신 마취를 했건 수면 마취를 했건 환자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게 수술이나 뭐 시술 끝난 다음에 토할 것 같다. 맞아요. 속이 메스껍다. 그렇죠. 오심구토인데, 이 오심구토는 보통 우리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갔을 때 생기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해서 사실 뭐 식사도 아예 못하고 뭐 하루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무통을 주사가 들어가는 거를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떼버리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항구토제를 처방하기도 하고. 그게 잘 안 들어요. 항구토제를 아무리 드려도 힘들어하는 분들은 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있죠. 변비. 맞아요. 변비가 이제 이 마약성 진통제들이 장 운동의 운동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워 있어서 이게 변비가 될 수도 있지만, 마약성 진통제, 이 무통주사가 들어가면 변비가 좀 생겨요. 특히나 우리들은 이제 복부 재건을 하잖아요. 복부 재건을 해서 이제 누워 있어. 누워 있는 데다가 배도 이렇게 뭐 조금 당겨놨어. 배도 좀 뭔가 불편한데 이 무통주사까지 들어가니까 자꾸 변비가 생겨서 사실 약 처방 엄청 하게 되잖아요. 그죠? 변비약을 기본으로 드리게 갖고 되죠. 가시죠. 그게 이제 사실은 수술 때문인 것도 있지만 마약성 진통제 때문인 것도 또 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잘 모르는 부분인데, 환자분들이 호흡 억제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용이나 이런 게 가장 심각한 게 펜타닐인데, 맞아요. 펜타닐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무호흡으로 저산소증으로 돌아가시잖아요. 펜타닐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사망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호흡 억제고, 실제 병동에서도 펜타닐이, 특히나 노인들, 고연령에서 펜타닐이 과하게 들어가다 호흡이 이제 가라앉거나 CPR이라고 그러죠. 심폐소생술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유쌤이랑 최근에 좀 뭘 하는 게 있습니다. 무통주사를 한번 좀 끊어보자. 네. 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게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서 무통주사를 끊고 이제 뭐 다양한 다른 진통제들로 좀 해봤죠. 해봤는데 첫 번째, 통증이 좀 있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그 정도는 있지는 않다. 충분히 환자분들이 잘 견디시고 잘 버티신다. 그리고 유방외과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첫 번째 하는, 복부 재건 하셨던 분인지 몰라서 배를 들쳐봤대.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복부 재건해서 이제 무통주사 들어가는 분들은 이렇게 졸린 상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계시잖아. 근데 너무 쨍하게 계시는 거야, 환자분들이 첫날인데도. 이거 자꾸 배를 들쳐본대. 이분이 오늘 복부 재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형물 수술하신 분들은 무통주사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술이 좀 짧고 간단하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복부 재건하신 분들 들어가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환자분이 너무 멀쩡해서.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프로토콜을 좀 바꿔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에라스 뭔지 아시죠? 에라스 뭔지 알죠? 에라스가 뭐예요?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인가? 지금 현재 수술하는 영역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핵심이 사실은 이 마약성 진통제를 줄이는 겁니다. 이걸 줄여야 환자분들이 빨리 쨍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오심구토, 변비 이런 게 없으니까 빨리 퇴원을 할 수 있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무통주사가 잘 듣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5분을 처방을 한다 그러면 한 3-4분은 잘 듣습니다. 근데 이제 1분, 2분이 잘 안 들어가지고 그걸 떼게 되는데, 이제 확률을 따졌을 때 5명 중에 1-2분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통증이 그리 심하지 않은 수술에서는 우리가 꼭 무통주사를 처방할 필요는 없겠다. 그게 환자분들이 빨리 회복되는 길일 수도
있겠다.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이 워낙에 이 펜타닐과 마약 관련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논문이나 이제 연구들이 오피오이드 계열, 특히 뭐 모르핀이나 펜타닐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들이 많았어요. 한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펜타닐의 양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더라라는 결국 임상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펜타닐이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진통이 굉장히 필요한 환자들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특히 전신 마취하는 환자분들에서는 필요한 약이지만 남용을 하거나 혹은 뭐 너무 과한 용량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회복이나 그런 것들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펜타닐 맞아봤거든요. 이전에 코 비중격 수술하고 나서 맞았는데 저는 잘 맞았어요. 약은 저한테 잘 들었는데 기억에 생생하게 나는 거는 너무 졸려. 막 일어날 수가 없어. 너무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깔아진다는 얘기,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고 거의 이틀을 막 그냥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무통주사가 우리의 모든 수술의 통증 조절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요즘 많은 병원에서 아마 무통주사를 조금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통주사 꼭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수술 끝난 다음에 오심 구토가 너무 심하고 그럴 때 바로바로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억지로 참지 마시고. 무통주사 때문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이랑 소통하셔가지고 떼면 되는 겁니다. 떼고 다른 진통제로 바꿔도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유방암 수술, 유방 재건 수술이 그렇게 많은 통증을 수반하는 수술들이 또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메시지가 잘 전달됐을까요?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유TV였습니다.